안 기자, 아지아 시작합니다. 사회일부 자영길 법조팀장 나와 있습니다. 검찰의 완패입니까? 네, 일단 완패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영장 기각이 무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든 구속심사는 영장을 받아내기 위한 절차입니다. 2년 넘게 수사를 하고도 구속을 못했으니까 일단 완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검찰이 2년 넘게 수사를 했어요. 그런데 완패. 이 검찰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네, 검찰은 무려 2년 넘게 수사를 하면서 2개 검찰청 검사들을 투입하는 물량 공세를 폈습니다. 법조계에선 그게 오히려 역효과였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판사에게 그만큼 수사를 오래 받은 이재명 대표의 방어권을 신경 쓰도록 만든 거라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2년씩이나 고심한 게 오히려 패착이었다는 겁니다. 차라리 수사를 촘촘하게 하는 대신에 불구속 기소를 냈다면 오늘처럼 큰 타격을 입지는 않았을 거라,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이재명 대표는 승리한 거예요? 이긴 겁니까? 네, 영장 심사 단계만 놓고 보면 이 대표가 이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장 심사는 예선입니다. 본선은 재판이죠. 판사가 영장을 기각한 건 재판 때 법정에서 불구속 상태로 정확한 판단을 받으라는 겁니다. 실제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이 대표 입장에서는 마음을 놓기 어려운 문구가 곳곳에 등장합니다. 백현동 사건의 경우 물적, 인적 자료가 확보됐다는 표현이 대표적입니다. 자, 조금 더 들여다보죠. 그 마음에 놓기 어려운 문구, 이 법원 영장 기각 사유가 이례적으로 길었는데 그걸 뜯어보면 또 그런 내용들이 더 들어있다는 거죠? 네, 먼저 이 대표가 위증을 시켰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가장 확실한 표현을 썼습니다. 거의 결론에 가까운 표현인데 이 대표로선 긴장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특히 백현동 사건에 관해서는 이 대표가 관여한 게 상당히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재판이 아닌 영장 심사 단계에선 이례적으로 강한 표현입니다. 이 대표 입장에선 뜨끔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대표는 백현동 용도 변경을 해준 게 국토부의 강요 때문이라고 거짓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벌금이 100만 원만 나와도 의원직을 잃습니다. 피선거권도 박탈되고 400억 원이 넘는 대선 선거 비용도 보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은 이 대표가 직접 이화영 전 부지사 회유에 개입했다고 단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검찰 입장에서 이원석 검찰총장 오늘 이런 말을 했어요.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사는요? 네, 앞으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질 겁니다. 이번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굉장히 문장이 난해하고 어려운데요. 대표적인 게 진술의 임의성이라는 말입니다. 법원은 이 전 부지사 검찰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진술을 강제로 받아낸 게 아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동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검찰 조사에선 대북 송금 내역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검찰의 강압 수사를 주장하면서 허위 진술을 했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한마디로 영장 기각 사유엔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강압 수사한 걸로 볼 수 없다는 뜻이 담긴 겁니다. 결국 이 전 부지사의 말이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인지 재판에서 가려야 되고 이재명 대표에게 충분히 방어권을 보장해야 법정에서 검찰과 대등하게 다툴 수 있다는 게 이번 영장 기각의 결론입니다. 네, 쉽게 설명해서 이해가 좀 되네요. 아는 기자 자영길 팀장과 살펴봤습니다.